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때문에 전세금 뗄까 봐 월세가 인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월세가 평균 1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성동구 신축 아파트에서는 월세 2천만 원 거래도 신고됐습니다. 자, 봄 이사철이 시작된 지금 전세냐 월세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사 준비하신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와 알아보는 시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월 이사철이 시작돼서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사 가야 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예. 요즘에 전세 시장 분위기 어떤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선 전세가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른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는데요. 예. 반대로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분대로 내가 생각하는 즉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싼 전세 가격 물량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는 그런 금매의 전세 물건들은 좀 금방 팔려 나가고 그럼 이제 월세 물량은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쪽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 월세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직관적인 비용이죠. 그러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 나가야 되다 보니 그 부담은 또 생각보다 좀 부담스러워서 쉽게 들어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미스매칭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전세도 급전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세들은 집주인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세입자분이 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지역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돈을 따로 변통해서 우선 내보내고 그다음에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고 좀 더 버틸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예. 다만 지금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세입자가 전 세입자가 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셔서 그분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내보내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조금 서둘러서 구해야 되니까 금매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빨리빨리 소진이 되다 보니까 또 막상 부동산에 가면은 전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낮지가 않네 이런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싸기 때문인 건가요? 네, 딱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최근에 월세 거래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그 전체 임대차, 전세 거래 그리고 월세 거래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현상의 대부분은 수요자인 세입자가 금리 때문에 전세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자금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월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현재 지금 금리 때문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서 월세 거래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지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싼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월세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임차인도 그렇지만 이거 집주인 입장에서도 현금이 필요해서 요거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는 그 돈을 내주고 그러니까 보증금의 비중을 좀 낮추고 월세를 좀 받는 것이 직접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예. 게다가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집을 이제 두 채 혹은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가능성이 크죠. 임대인은. 그러면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 보유세에 대한 부담들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월세로 받아서 일부 충당을 해야 되는 요소들도 있기 세금 때문에 내야 되니까. 그렇죠. 월세 예. 쪽을 조금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예. 선호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급격하게 오른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 이제 그 학교 주변의 원룸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이지만 평균적 그 느낌으로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 정도면 원룸이 이제 꽤 비싼 수준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그 가격을 대비해 보면 당연히 20평대,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렸다라고 했을 때 원래 전체 전세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최근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월세로 돌리게 되면 내야 되는 돈이 기본적으로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100만 원 밑으로는 아예 없는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 구하려면 이게 몇 평 기준으로 한 얘기하시는 20평, 30평 지역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하지만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이 20평대에서 30평대라고 하면 예. 월세 기준으로는 100만 원, 150만 원, 심지어는 2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것들도
굉장히 보편적인 특수한 경우가 아닌 보편적인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서울의 경우에 아파트 평균 월세가 92만 원이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실제 분위기가 그런 거군요. 근데 실제로 집 구하러 다녀보시면 100만 원 밑에 월세 금액은 물건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월급 받아서 이거 아파트 월세 내는데 100만 원 정도가 나가면 이거 부담이 상당한 거 아닙니까?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큰 부담으로 오는 거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러면 전세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아직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전세에 따른 이자 부담, 그 비용 부담이 월세보다는 아직은 좀 더 낮은 뭐 이런 예, 상황이죠. 이러나 저러나 거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월세가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까 좀 차츰 전세로 유턴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미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가격 때문에 수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비용이 더 싼 월세를 선호해서 수요가 옮겨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대규모의 공급이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세도 떨어지지만 월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령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전세도 떨어지고 있고 월세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는 공급 물량이 평균적인 경우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신규 입주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는 수요가 옮겨져서 떨어지고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만 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조금 예. 적은 상황. 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월세가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전세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월세가 유리했기 때문에 수요자가 세입자가 옮겨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월세 비용 전환 보증금 1억당 월세로 바꿨을 때 올라가는 비용이 점점 커지게 되면 예. 이제 전세 가격하고 전세 비용하고 같아지는 지점이 오게 될 거고요. 반대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 오히려 월세 내는 게 더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입자는 다시 전세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세 수요가 또 늘어나면 이거 전세가 낮아졌다 그러던데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을 곧 구하셔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좀 촉박해질 수 수도 있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오를 거다, 뭐 유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이른 상황인가요? 네, 이제 처음 막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금리에 대한 변수가 좀 또 최근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돼서 예. 아직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돼서든 월세 비용이 더 커지게 돼서 다시 전세로 옮겨가는 상황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고민이 깊은 상황인데 아예 집을 사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지금은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직전 기준으로 그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이 7만 5천 호를 좀 넘은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대략 한 4만 호 정도, 거의 5만 호 정도가 확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2년 1월 대비해서 예. 미분양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종전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에는 한 10만 호 정도까지, 그러니까 위험 수위로 보통 일컬어지는 게 전국적으로 10만 호여서 지금 7만 5천 호의 미분양 물량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미분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좀 안고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지방의 경우에 미분양이 심각하다 그러던데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전체 미분양 물량 7만 5천 호 중에서 84% 정도가 다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미분양이 어디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반대로 얘기하면 지방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미분양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청약 제도도 바뀌는데 일단 이게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짚어보고 그러면 이게 새 집을 사고 싶은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그 하나의 주택을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두 가지, 그러니까 주택 수에 따라서 좀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그 청약제도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28일 날 개정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청약을 했는데
분양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이 있을 때는 종전에는 다주택자는 아예 청약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청약이 무순위로 청약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무순위 청약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부산에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이신 분들도 무순위 청약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면 할인 분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고요. 예, 그래서 줍줍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줍줍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약제도를 좀 같이 개편을 하면서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인 비교적 소형인 국민평형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추첨제의 물량을 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점이 높지 않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청약의 기회가 좀 넓어진 부분이어서 예. 전반적으로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내 집 마련에 한번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청약제도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부터 또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봄에 이사를 계획한 분들 계시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예. 네, 우선 세입자분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다라고만 느끼셨을 거고요. 실제로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이사라고 하는 거는 한정된 기간 내,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내 전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다시 맞춰서 이사철이 끝나는 그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 예를 들면 이 기간 중간에 새로 옮겨가는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 내가 생각하는 전세가, 싸져 있는 전세가보다 그거에 맞지 않는 물건들, 그러니까 맞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찾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빨리 나서지 않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낮은 전세가로 물량을 못 구하실 수 있고요.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지역별로요? 네, 예. 전체적으로는 전세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최근에 또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아니면 부산 그리고 경기도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3, 4월에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3월, 4월에 신규 입주 물량이 많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새 집으로 대규모 공급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일반 기축 물량들까지도 전세가가 그 집으로 좀 빠져나가는 수요 때문에 더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전세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예. 조금 생각보다 천천히 찾으셔도 여유 있게 찾으셔도 무리가 없겠지만 그게 아닌 지역, 가령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예. 4월에는 거의 예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3월에도 한 수백 가구 정도밖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반기 이후에 계속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나는 3, 4월에 이사를 가야 될 집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그분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조금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계약하는 물량을, 전세 물량을 찾아보시는 게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3, 4월에 많지 않으니까 네. 요거 지금 이 즈음에 이사 가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요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가을이 되면은 좀 괜찮습니까? 가을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서울의 경우에도 주로 이제 강남 지역에, 공교롭게도 강남 지역에 가을,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는 신규 입주 물량들이 조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포 같은 지역들이 그럴 텐데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생길 수는 있어서 개포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쯤 가을 이사철에는 지금 봄철 이사철, 지금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조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봄철에 이사하셔야 되는 분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 찾으시려면은 조금 서두르셔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사철 전세냐 월세냐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